자, 우리 하나씩 좀 해봅시다.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 가볍게 몇 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게 될 텐데 62번 봅시다. 62번. 가벼운 것들 조금 정리해 봅시다. 이제 6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주어져 있어요?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A고 뒤에 더하기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F에 X 더하기 A에다가 2분의 A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했어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는 뭔데? 점근선이야. 어차피 점근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리고 점근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근선으로부터 여기는 얘가 6이 되겠죠. 얘가 6이 되는 거고 y 꼴 b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a 값이 양인지 음인지는 일단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려보자. 한번 이렇게 그려봤다고 쳐. 자,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근데 자, 지금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을 얼마만큼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는 위치만 바뀐다는 얘기고, 위치만 바뀌었었을 때 여기 있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점근선도 그대로 옮겨질 거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 하나, 맞죠? 그래프 개형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다음 두 번째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요 부분이야. 2분의 a가 된다는 거. 이게 두 길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변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접어서 올리는 단계에서 접어서 올렸을 때 절대값을 씌웠어.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죠? x축의 위치가 접어서 올렸으니까 x축의 위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 수도 있어? 그대로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대로 어디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꺾여서 올렸어. 꺾여서 올렸는데 얘가 y축 대칭이 된대. 그럼 생각을 해봐. 꺾어서 올렸는데 y축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포개진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절대 여기 있으면 여기 있게 돼버리면 생각을 해. 이게 결국에는 니들 나중에 난이도 높은 문제, 어떤 수준 이상의 문제를 풀 때는 전부 다 그래프야.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내가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약식으로 좀 그려볼게. 점근선이 여기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x축이 여기 있고 여기 있었을 때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뜨겠죠. 떠가지고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느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맞지? 접었을 때 포개지겠냐고. 포개질 수가 없죠. 어떻게 접던지 아무리 접어봐라, 세로로도 아무리 접어봐라 포개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맞죠? 이해되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x축의 위치가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x축 즉 y꼴 0이 이렇게 포진되면 절대로 접어서 포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마찬가지 자, 점근선이 있고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인데, 자, 만약에 x축 자체가 y꼴 0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접었어요. 아무리 접어봐. 여기서 접든 아무리 접더라도 절대로 포개지지 않아요.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딱 어느 순간밖에 없어요. 그렇지. 발견을 해야 되겠죠. 아, 얘가 y꼴 0이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봤어. 그럼 y축이 어디 와야 돼? 여기 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아, 이게 y축 대칭이 되려면은 얘가
점근선의 교점들이 어디에 있다? 점근선의 교점이 0,0이 있다 라는 얘기야. 정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지. 다시 한번 볼게. 자,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딱 한 군데밖에 없네. 얘도 안 되고요. 얘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었을 때 Y축으로 접었을 때 포개져야 돼. 근데 그 전 단계에서 X축으로 먼저 접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단계 어느 부분? 요 부분 자체가 Y = 0이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떠서 올라오겠지. 그럼 딱 보이는 거야. 여기서 Y축 대칭이 되려면 또 점근선이 어디? Y축으로 접었을 때에 Y축이 어디 있어야 돼? 접었을 때 포개지면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여기에 x = 0다라는 Y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리함수가 있어요. 절대값 유리함수가 있겠지. 그럼 정리가 이렇게 되거든. 우리가 잘 아는 유리함수, 기본형 형태가 있는 그런 유리함수가 얘가 Y축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 정도 문제는 정리하고 들어가야죠.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다. 끝. 그렇게 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Y축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네 라는 걸 발견해 놓고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0.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0. 끝. 오케이? 됐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워낙 얘가 자주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출제가 자주 되었었던 이런 문제들은 가볍게 정리 딱 하고 다음에는 오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점근선의 교점만 바라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다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볼게요. 59번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좀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요겁니다.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도 필요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59번 봅시다. 59번. 자, 59번에 fx가 있어요. fx가 x 플러스 a 더하기 b가 있을 텐데 a가 누가 되지 않을까? 0이 되지 않는다. 자, x, y 꼴 2와 한 점에서만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절대값이 나왔어. y는 fx, y는 fx의 절대값을 또 씌웠어. 이번에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y 꼴 2와 뭐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 이게 가족권입니다. 가족권이야. 자, 또 한번 살펴봅시다. 또 한번 살펴봐봐. 이제 여기에 그래프를 싹 그려놨어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y 꼴 0이 이렇게 있을 때, y 꼴 0이 이렇게 있을 때, y 꼴 0이 이렇게 있을 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점근선을 기점으로 x축이 아래쪽에 있거나 점근선을 기점으로 x축이 위쪽에 있거나 점근선과 겹쳐지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자, 여기부터 봅시다. 점근선과 이 x축과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 자체가 한 점이 생기게 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맞죠? 이까지 이해돼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보는 거예요. 얘는 자 볼게. x축이 점근선보다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꺾어서 올렸더니 그래프 개형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새로운 점근선이 원래 기존의 점근선이 생기지 않고 새로운 점근선이 생기지 않고 기존의 점근선인데 교점이 어디서 생깁니까? 여기서만 한 점에서 생겨요. 특이한 특이 포인트겠지. 당연히 특이한 포인트잖아. 점근선에서 교점이 한 개 생기네. 그럼 이런 추측을 하는 거지.
y 꼴 2가 점근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야. 맞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출제자도 너무 대놓고 저걸 점근선이라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보통은 니들이 생각하는 거에 딱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야. 생각을 한 번 더 하게끔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거의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케이스들 중에 한 발짝 조금 더 생각해야지만 풀 수 있는 케이스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얘가 이쪽에서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위에 봅시다. 나중에 30번 풀잖아. 그러면 심리전 얘들아 속된 말로 오진다.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양수에서 뭔가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음수에서 나올 때도 많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케이스를 나눌 때, 확인할 때 약간 음수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 상황에서 케이스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그런 경우거든. 자, 보세요. 자, 이게 점근선이었는데 x축이 여기 있었어. 그래서 뜨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이대로 떠가지고 여기가 뭐가 y 꼴 0이 될 텐데 y 꼴 0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는 상황인데, 자, 제가 y 꼴 0이 되겠죠. y 꼴 0인데, 자, 그러면 지금 점근선 자체가 여기 있었잖아. 그럼 점근선이 또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뭐야 이거 y 꼴 0이 여기 있으면 맞죠? 그림 잘못 그렸네. Sorry, 그림을 잘못 그렸네. 여기 좀 더 위로 올릴게. 자, 이 부분은 그림을 조금 수정할게요. 수정해서 좀 보여줄게요. 약간 이상하게 그려졌어. 그래서 자, 점근선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점근선 이렇게 그려지고, 자,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y 꼴 0이 됩니다. 얘가 y 꼴 0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점근선 또한 어디로 간다? 점근선으로 가요. 그래서 자, 점근선 또한 점근선으로 가요. 이해가 됐어요? 점근선으로 가겠지? 점근선으로 가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이쪽으로 갈라붙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건 어디? 절대로 여기서 만나지 않고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여기서도 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y 꼴 얘도 한 점에서 만나는데 절대값을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점근선이 꺾여져서 올라가서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뭐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딱 두 가지야. 아, 점근선이 y 꼴 2가 될 수도 있고 y 꼴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겠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y 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y는 fx의 뭐다? 점근선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가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네, 여기 봐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나 조건입니다. 나 조건 재밌거든요. f 인버스 2야. 이게 재밌어. 얘가 진짜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느냐? 이 표현을 보자마자 아, 점근선이 y 꼴 마이너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렇죠? 얘들아, 원래 기존에 여기가 지금 이 말은 뭘 뜻하는데, 이 말은 x가 f에 의해서 y 값으로 갔는데 y 값의 함수값이 누가 됐다는 얘기야? 2였을 때에 여기 있는 x 값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만약 점근선이 2였어. 점근선이 2라는 얘기는 2라는 값 자체를 원래 함수가 못 가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근선이 2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점근선이 y 꼴 2가 되면 절대로 안 되고 뭐밖에 될 수 없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나요? 이까지 됐어요? 자,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기 있거든. 여기 이 포인트야.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딱 이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 한 점에서만 만나네. 절대값을 취했는데 y 꼴 2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네. 그러면 점근선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서 뭐를 줬는데? f 인버스 2를 줬다는 얘기는
2가 대응이 됐다는 얘기거든. 2가 대응이 됐는데 점근선이 2였다면 대응되는 값이 2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2가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하나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해줄 수 있겠네. y는 또 절대값의 유리함수예요. 자, 이것이 y 꼴 k와 교점이 한 개 생깁니다. 됐어요? 교점이 한 개 생깁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딱 한 가지죠. 어떤 얘기를 의미한다? 점근선이, 가로 점근선이 y는 뭐다? 플러스도 하나 있고 마이너스도 하나 있다는 얘기가 그거의 k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야. 한 번은 각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접근을 할 때 이 접근을 떠올릴 수가 있다. 이거 점근선이랑 연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에 관련된 내용들, 최근 기출이 어떻게 되었었고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뒤에 조금 넘어갑니다. 뒤에 조금 넘어가면 66번 있어요. 자, 66번 보세요. 자, 66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수가 또 나와 있죠. 얘들아, 그래프를 무시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없어. 맞죠?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3점 그리고 정말 극초반 4점밖에 없으니까. 66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 그 싸움이니까. 자, 마이너스에 x-a의 전체의 제곱이고 플러스 b가 있습니다.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루트에 x 빼기 a 더하기 b야. 자, x가 얼마? a보다 클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보자고. 그럼 여기에서 일단 뭐를 그린다?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거야. 모양을 먼저 그려놔야지 x축의 위치나 y축의 위치나 아니면 다른 그래프들의 위치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으니까. 얘 딱 잘 나와 있잖아요. 잘 나와 있어요. A와 B의 대략적인 위치가 잘 나와 있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야. 얘는 위치가 잘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 A가 여기 있죠. 그래서 X 이꼴 A를 이렇게 그렸을 때 B가 어느 지점이 있을 거고 위로 볼록하면서 얘가 A, B를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잡힌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여기도 A를 집어넣어보죠. A를 집어넣으니까 누가 나와요? A, B라는 시작점이 나오죠. 오케이? 다시 시작점이 나옵니다. 시작점 기억나죠? A, B라는 시작점이 나오면서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얘가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간다?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예요. 맞죠?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무리함수는 딴 거 필요 없고 계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프 개형이에요. 개형만 제대로 그릴 수가 있으면 되는데, 자, 가볼게. y는 이렇게 있어요. y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루트에 됐어요? ax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c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들어갔었을 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얘가 뭐다? 시작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은요 무조건 위로 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쪽을 향합니다. 얘가 플러스면 무조건 위쪽을 향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면 위쪽을 향하는 거고 또 플러스면 오른쪽을 향합니다. A의 개수가 플러스면 오른쪽을 향하는 거고 A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왼쪽을 향합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누구? 시작점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C가 시작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A의 개수도 플러스고 바깥에도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간다는 얘기야.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A의 개수도 플러스고 근호 밖에 있는 부호도 플러스가 되면은 오른쪽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얘기야. 만약에 근호 밖에 있는 부호도 플러스고 A는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똑같습니다. 자,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된다고? 자, 가볼게요. 이 제일 중요한 거야.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하지 말고. 됐어? 자,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가고 위로 갑니다. 왼쪽 위로 갑니다. 이렇게 가겠지. 오케이? 왼쪽 위로 갑니다. 왼쪽 위로 갑니다. 됐지? 왼쪽 위로 갑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y는요. 루트에 ax 플러스 b 더하기 c가 되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어디로? 그래프 방향이 아래로 향합니다. 아래로 향하면서 그 다음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a 값 자체가 플러스면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왼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자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있을 텐데 자 봅시다. A가 지금 플러스가 되는데 근호 밖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점은요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 있는 A 값 자체가 A 값의 부호를 봤더니 마이너스고 근호 밖에도 마이너스가 되면은 왼쪽 아래로 갑니다. 왼쪽 아래로 가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왔다 갔다 잘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A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음수였다는 얘기지. X의 개수가 음수였다는 얘기야. 위에 있었으니까 근호의 바깥에 뭐가 있었다? 플러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향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저 네 가지 방향성과 뭐만 시작점만 기준으로 그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계산이에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가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봐봐. fx가 fx-a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a가 있대.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로가 됩니다. 얘가 알파고요.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이거 끝까지 안 푼대. 끝까지 안 풀고 이거 끝까지 안 풀 거예요. 그리고 답은 니들이 내야 돼. 흐름만 다 가르쳐 줄 거야. 다는 내가 다 못 풀어줘. 왜냐하면 30번 남아있는 게 많아요. 지금 30번 남아있는 것들을 오늘 목표는 싹 다 하고 갈 텐데 계산을 다 하면 다 못 풀어줘. 그러니까 흐름을 잡을 거야. 흐름을 잡을 거니까 이것도 답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62번, 59번 답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 흐름을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6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종이 한 장 차이. 들으면 다 풀 수가 있어. 들으면 다 풀 수가 있으니까 자 볼게요. 자 여기서 fx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데? 알파인 해와 fx와 베타인 해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fx가 알파인 해, fx가 베타인 해를 각각 찾는 거예요. 오케이? 베타인 해, 알파인 해를 찾는 건데 결국에는 의미하는 바가 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y는 fx와 y는 알파, y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가 알파, 베타, 감마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알파 만족시키는 이 녀석이 알파, 베타, 감마 뿐이다. 세 개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 개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교점이 3개 나와야 되거든. 교점이 3개 나오는 순간은 여기 하나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y 이꼴 베타와 y 이꼴 알파와 만나서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오케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된대. 그러면 교점이 3개밖에 될 수 없고 3개가 되려면 이렇게 위에 있는 지점은 무조건 하나 있으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알파 콤마 알파랑 베타 콤마 베타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국에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느냐? 알파 콤마 알파랑 베타 콤마 F 베타 콤마 베타가 된다는 얘기니까 알파랑 알파지라고 베타를 베타지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여기가 알파 콤마 알파고 여기가 결국 뭐가 됐다는 얘기야? 베타 콤마 베타가 됐다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얘를 보잖아. 누구랑 누구랑의 교점이냐면 fx랑 x와의 교점이에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알파 알파 베타 베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 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게 y 이퀄 x였다는 뜻이야. 얘가 y 이퀄 x가 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줄 거고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감마가 되었다는 얘기죠. 오케이? 감마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하나씩 좀 찾아봅시다.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들은 다 적었고 이렇게 좀 해볼게. 그럼 봐. 이제 뭔가 문자를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베타 나왔고 AB 나왔어.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 자기가 뭐로 풀지. 오케이? AB로 풀어도 되고 다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베타 나왔으니까 얘를 베타로 둡시다. 제일 편하잖아요. 전부 다 베타로 둡시다. 오케이? 베타로 둡시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되느냐? 베타가 되겠지. 여기도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을게. 마이너스에 x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가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루트에 x 빼기 베타 더하기 베타가 될 겁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뭘 풀어야 되느냐? 이거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니까 뭔가 좀 풀려면 실마리를 잡아야 되겠지. 실마리 좀 잡아봅시다. 자, 얘랑 여기 알파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여기서부터 물꼬가 조금 트일 거란 말이야. 얘랑 실제로 y 이퀄 x랑 연립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연립을 하게 되면 교점 x좌표가 또 잡히는 거야. 교점 x좌표가 또 잡힙니다. 넘겨주면 x 빼기 베타의 제곱의 마이너스고 이게 x 빼기 베타가 되겠죠. 됐어요? 이까 됐지? 그러면 어차피 베타일 때는 당연히 성립하니까 베타가 아닌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라서 양변을 x 빼기 베타로 나눠줍니다. x가 베타가 아닌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털어내면 되겠지. 마이너스에 x 빼기 베타고 이 값이 얼마가 될까? 1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면 x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뭐가 된다?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오케이? 나왔네? 얘가 베타 마이너스 1이야. 베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뭐가 된다? 베타 마이너스 1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감마를 좀 찾고 싶은데 y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베타 빼기 1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오케이? 베타 빼기 1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베타 빼기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기 봅시다. 마이너스의 루트에 이거거든요. 이 함수입니다. x 빼기 베타야. x 빼기 베타 더하기 베타가 누가 된다? 베타 마이너스 1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털어내고 맞죠? 없어졌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될 수 있는 x 빼기 베타는 누가 된다? 1이 되는 거니까
x가 베타 더하기 1이야. 아,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베타 더하기 1이라서 할 수 있는 거 싹 다 했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1, 베타 더하기 1, 베타. 됐지? 셋 다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거기 나오죠. 얼마 나왔는데? 15 나오죠. 오케이? 다 더하면 15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15가 나오는 거니까 쟤랑 다 더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더하기 1이랑 싹 다 더하는 거야. 얼마? 15 나오는 거니까 사라지겠지. 베타가 얼마 나온다? 5가 나오겠죠. 베타가 5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값이 다 결정될 거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느냐라는 건데, 81번하고 쉬었다 갑니다. 81번. 다시 배워봅시다. 20년 30번입니다. 20년 30번. 20년 30번.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81번이야. 거기에서 이제 얘에 대하여 문제 한번 읽어봐봐. 무리함수 나왔습니다. 단순한 무리함수 딱 한 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되어 있다? x가 2 이상인 부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을 텐데, 자, 적어볼게요. fx가 있어요. fx가 루트에 ax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더하기 2가 있을 거고, 자, a가 누구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자, gx가 있어요. gx가 fx가 되는 거고, 하나는 뭐냐? f 인버스 x가 되는 거야. fx가 누구보다 작으면, fx가 f 인버스 x보다 작으면 얘가 되고, fx가 누구보다 f 인버스 x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지우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작거나 같은 함수죠. 오케이? 작거나 같은 함수입니다. 둘 중에 작거나 같은 함수야. 누구랑 비교하는데? f랑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비교했었을 때 작거나 같은 함수가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나요? 자, 먼저 시작점을 먼저 봅니다. 시작점을 먼저 보면 보이죠? a분의 3이야. 자, a분의 3입니다. 시작점 a분의 3 콤마 얼마? 2. 근데 a 값 양수고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갑니다. 되셨죠?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갑니다. 오른쪽 위로 가는데 잘 들어봐 봐봐. 이제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데 y 이퀄 x를 내가 그려야 되잖아. y 이퀄 x를 그려야 되는데 2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얘 범위를 살짝 봅시다. 2분의 3을 집어넣잖아요.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보다 큰 값을 쭉 집어넣으면 이 값 자체는 줄어들 거니까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는 x 이퀄 2가 있으면 어느 지점에? 여기 이 지점에 누가 있다? 얘가 있다. 누가? a분의 3이다. 이까지 됐죠? 근데 심지어 2가 여기 있으니까 y 좌표가 2가 여기 딱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y 좌표가 2인 지점과 x 좌표가 2인 지점 여기에서 y 이퀄 x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네. y가 2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y가 2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 중에 a분의 3은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보조적인 y고 x를 그려준다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이까지 되세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됐어요? 자, 그럼 봐. 얘를 적는 거잖아. 얘를 적는 거니까 봐라.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접어서 이쪽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누구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수직이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렇게 있죠. 얘가 누가 되는데 2,a분의 3이 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아, 잘못 그렸나? 아이씨, 몰라야겠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작거나 같은 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런 식으로 작거나 같은 함수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았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작거나 같은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제 그래프 개형 그렸어요.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 또 뭐다? 이제 왔다 갔다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y는 이제 y는 x 빼기 n이 x 빼기 n이 있을 텐데 y는 x 빼기 n과 y는 gx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었던 gx와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는 개수를 hn이라고 하자. 이거의 교점의 개수가 hn이라고 하자. 교점의 개수를 hn이라고 두는데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야. 여기가 n이고 여기는 n이야. n은 n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n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거기 밑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h1이 있고요. 그 다음에 h3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h2가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h1과 n이 1일 때와 3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같고 n이 2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크더라.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잘 보세요. 이제 쭉 갑니다. 뭔데요? 얘가 y = x니까 여기는 교점이 몇 개 생기나요? 2개 생기지. 2개 생깁니다. 2개 생기다가 어디가 되면 2개 생깁니다. 2개 생깁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가다가 몇 개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몇 개 생겨? 3개 생기네. 맞죠? 그러다가 쭉쭉쭉쭉쭉 가다가 뭐야? 접하는 순간에 몇 개 생기는데 당연히 접하는 부분이 답이랑 직결될 수밖에 없겠지. 특정한 지점을 지날 때랑 접할 때가 답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몇 개? 2개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몇 개가 되는데? 1개야. 얘들아, 근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H1과 H3이 같다는 얘기는 값 자체가 각도를 만들어주는 값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 있어요? 2개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2개 있죠. 그 말은 뭐냐? 얘들아, 잘 봐. n은 여기 n이야. 여기가 1일 때랑 3일 때 점점 n이 커지면 내려갑니다. 그래프가 내려가는데 제일 마지막 제일 크게 내려갔었을 때랑 1일 때 내려갔었을 때 1만큼 내려갔었을 때랑 3만큼 내려갔었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작은데 그 사이에 2만큼 내려갔었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딱 어떤 상황인데? 이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 이 상황 하나만 해보면 되겠지. 다른 상황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일단 크려면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어. 한 개는요. 한 개는 말이 안 되지. 커야 되잖아. 많이 몹시 커야 돼. 계속 한 개야. 얘는 계속 변화가 없어. 계속 한 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가 되는 거고 어디를 잘 봐야 돼? 여기죠. 자, 봐봐. 여기가 이쪽 부분이 결국에는 n이 얼마일 때? 1이었을 때 2개 생기고 이쪽 부분이 n이 2였을 때 3개 생겼고 그 다음 이쪽 부분이 n이 얼마일 때? 3이 생겼으니까 n이 3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n이 3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일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뭐랑 요 직선이 뭔데요? y는 x 빼기 3이고 y는 x 빼기 3과 뭐가?
포물선 역함수가 접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됐어? 그리고 이것도 센스인 것 같아. 포물선을 직접 구한다는 얘기는 역함수를 직접 구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얘를 다시 저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왜? 얘를 차라리 y = x 대칭시키면 누가 돼? 그렇죠. 이쪽으로 가겠죠. 똑같이. 얘가 뭔데요? y는 x 플러스 3이죠. 여기서 열리 때리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열리 때리시면 됩니다. 자, 얘랑 서로 y = x 대칭이니까 따라서 누구랑? 루트의 ax에 마이너스 3 더하기 2라는 녀석과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뭐하면 연립하면 a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d = 제로가 될 거거든요. 오케이? 자, 양변 이항시키고 제곱해 봅시다. x 빼기 3이고 x 제곱 여기 제곱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돼? 2x 넘겨주면 플러스 1이 되겠죠. 넘겨주고 정리합시다. x 제곱에 2 마이너스 a의 x에 더하기 얼마? 4 = 제로가 되겠지. 여기 있는 이 값이 누가 된다?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지. 그럼 a 값이 누가 됐다? a 값 자체가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됐죠? a 값이 얼마가 되면 돼? 6이 되면 되겠죠. 근데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a 값이 6인데 얘들아 30번 치고 너무 쉬운 문제예요. 30번 치고 맞잖아요. 뭐만 한 개만 발견하면 이 순간에서 답 내면 a 값 나올 거고 이제 제일 끝에 함수 값은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답을 낼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G4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G4를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G4를 구하라는 얘기야. G4를 구하라라는 얘기인데 G4면은 어디 있을까를 봐야 돼. G4가 4가 여기 있을까 4가 여기 있을까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오케이? 4가 여기 있을까 4가 여기 있을까가 일단 중요한 상황이니까 4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가 중요하니까 누구를 봐야 돼? 얘를 봐야 된다고. 얘를 보셔야 됩니다. 즉 누구를 봐야 되느냐? 6이 대입되어서 루트에 6x 빼기 3 더하기 2라는 녀석과 y = x라는 이 x라는 녀석을 연립해서 4가 여기 있는지 4가 여기 있는지를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함수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고 4가 어디 있겠어? 당연히 여기 있겠니? 아니지. 여기 있겠죠.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확인하면 되지. 넘겨서 6x 빼기 3 마이너스 2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넘겨주면 x제곱 와 이렇게 친절하게 다 해줬다가 다 해줬대. 나중에 질문하지 마. 안 했다고 하지 말고 만족하는 x가 뭐예요? 얼마가 되죠? 계산해 주시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니까 18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점이잖아. 이 지점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누가 되겠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갔었을 때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짧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생길 거니까 그래서 x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9점 얼마가 될 거예요. 9점 얼마니까 여기서 생긴단 말이야. 4가 x = 4가 또 여기 생기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4가 여기서 생기면 또 역함수 구해가지고 4 하지 말고 뭐야? 결국에는 누가 4라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역함수가 4가 되었었다는 얘기니까 여기 역함수의 함수값이 4가 됐다는 얘기잖아. f 인버스 4가 되었었다는 얘기잖아. 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얘를 찾으라는 얘기는 당연히 얘를 k라고 두고 난 다음에 fk가 4라는 값만 찾으면 되겠죠. k값 찾으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잘했어?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내가 몇 개 풀어줄게. 30번 몇 개 풀어줄 테니까 그냥 한 번은 겪어봐야 돼. 니들 이거 안 겪고 나중에 학교 가잖아. 좀 많이 불안할 거라니까. 불안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까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 이게 끝이에요. 난이도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됐지? 조금 쉬었다가 진행해 볼게요.